혈소판 감소성 자반입니다. 그래서 약어로 I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혈소판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소판이 감소하고 자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의에서 보면 과도한 혈소판이 파괴죠. 그걸로 인해서 혈소판 감소가 보이고 그다음에 자반으로 특정 지어지는 후천성 출혈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반이라는 건 뭐냐면 진피층으로 적혈구가 그쪽으로 출혈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진피층으로 적혈구가 안으로 들어가서 유출돼서 발생하는 게 자반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붉은색이라든가 보라색으로 살짝 변하는 걸 자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반하고 점상출혈은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반과 점상출혈로 얘네들은 둘은 같은 맥락이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약간 직경이 달라요. 그래서 자반은 3mm 이상인 거고요. 점상출혈은 3mm 이하인 거를 점상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 동그라미 있고 기억하시고요. 자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이죠. 밑에 두 개가 나왔죠. 굵은 것이. 이거 두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정상 혈소판이 얼마가 정상이에요? 그렇죠? 자, 플레틀렛은 정상이 15만에서 40만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혈소판이 감소해요. 그래서 얼마? 15만 이하로까지도 혈소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5만부터가 정상이니까 이 이하로 떨어지는 게 혈소판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자반은 피부 또는 점막하의 출혈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자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꼭 기억하실 거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는 반드시 선행 감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진이라든가 홍역, 호흡기 감염과 같은 선행 감염이 먼저 있고 나서 ITP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때는 기억하시고요. 증상은 다시 나오죠. 자, 반상출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신에 점상출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막에 출혈성 수포가 있고요. 특히 위장계나 요로출혈, 또 비출혈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출혈 하나만 써놓고요. 출혈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혈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심한 합병증은 자, 보시면 자, 급성기 출혈일 때는 우리가 혈소판 감소는 15만 이하로 떨어지는 게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성기에는 얼마 정도까지도 떨어지냐면 2만까지도 떨어져요. 2만 이하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혈이 멈추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어디였죠? 위장계 요로출혈, 비출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심하면 두개골까지도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급성기에는요, 이게 1에서 2주 정도 지속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하죠. 2주 정도 지속을 하다 보니까 2만 이하로까지 떨어져서 두개골 출혈까지도 동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혈이 안 되면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진단, 별표 많이 하세요. 자, 혈우병과 ITP를 구별하는 진단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죄송해요. 혈우병에서는 혈소판은 정상이었죠. 그런데 여기 ITP는 혈소판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출혈 시간이 지혈이 안 되니까 출혈 시간이 영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응고 시간이라든가 프로트롬빈 시간, PTT는 정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땡 별표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치료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프레드니손이죠.
자,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혈소판이 자가 면역의 반응으로 아까 나타난다 그랬었죠. 우리 원인의 첫 번째 땡, 자가 면역 반응으로 혈소판이 깨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제제가 투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역 글로불린이에요.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계속 출혈이 되면 혈소판을 수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장 적출수를 하게 되는데 비장은 여기서 비장에서 혈소판 항체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하는 혈소판을 오히려 더 비장이 더 파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소판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비장을 절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간호는 제일 먼저는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상을 막아주는 게 1차적인 케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손상 예방 간호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손상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관리 부분이 치료와 간호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상처 방지를 통한 출혈 예방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박상 입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딪히는 운동을 피하라. 또 침습적인 시술을 숙련된 의료인이 수행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너무 센 칫솔보다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게 되고 체열 후에 5에서 10분간 계속 그 천자 부위를 압박해서 눌러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혈이 아까 심한 합병증이 두개골내 출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출혈을 암시하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셔야 되죠. 두개골내 출혈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두개골내 출혈을 의심하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ICP가 상승하죠. 출혈이 있게 되면. 그래서 두통, 복시, 사출성부터 무기력, 그 다음에 감각계 변화, 이것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이런 증상 등을 사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심한 이하혈경을 활동을 제한해주면 되고 혈소판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 있죠.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대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가구 모서리에 덧대 줘야 돼. 부딪히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는 물건들을 덧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손상을 예방을 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급성기 때 2만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출혈 관리에도요. 혈소판이 2만 이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2만 이상까지도 끌어올리셔야 된다라는 케어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입니다. 자, 혈관에 응고가 안 되는 거죠. 자, 조절되지 않은 섬유소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뭉쳐서 혈전들이 생기게 됩니다. 축적이 되죠. 혈전들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응고인자가 너무나 과도하게 소비로 인해서 조절되지 않는 출혈 등이 나타나는 게 DIC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원인을 보시면 자, 외상, 저산소증, 조직괴사, 쇼크, 감염으로 인해서 조절되지 않는 그러니까 섬유소 혈전 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응고인자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응고랑 출혈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자, 병태 생리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응고 과정의 첫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응고 기전이 순환 시에 발생하도록 유도가 될 때는 자, 신체가 어때요? 감당할 수 있는 수 이상으로 대량의 트롬빈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트롬빈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섬유소원, 즉 혈액 응고를 시키는 단백질, 이거 뭐예요? 피부린이죠. 피부빈이 급속도로 섬유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용혈, 혈소판 파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섬유소가 축적이 돼서 조직 파괴, 괴사를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섬유소 용해 기전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대량의 응고인자를 파괴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이 출혈들이 장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자색반, 점상 출혈 이런 상태로 스며가고 천자 부위에 스며드는 출혈, 위장관 출혈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 색깔이 점점 진해지겠죠. 그 다음에 출혈이 악화가 되고 두개내 출혈까지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진단은 자, 적혈구 수치 떨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혈구 검사 결과에서 혈소판, 응고가 안 되는 거니까 혈소판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혈소판도 15만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 도말 검사에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걸 볼 수 있고요. PT, PTT 지연되고요. 섬유소원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섬유소가 분해가 되죠. 그 수치가 증가가 됩니다. 자, 치료를 보시면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 결핍된 응고인자 보충이요. 그래서 그 프로트롬빈 시간이라든가 적혈구가 정상화돼야 되죠. 아까 프로트롬빈 시간도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되는 응고인자 등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혈로 인한 세포들을 대체해야 되죠. 혈소판 수혈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교환 수혈들이 일어나야 되고 특히 이런 교환 수혈은 신생아 애들에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 시간을 정상화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K가 투여가 돼야 되고요. 응고를 용해해야 돼요. 그래서 헤파린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5가지 방법은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간호는 출혈 징후를 관찰해야 되고요. 적절한 환기 상태 유지하셔야 되겠죠. 자, 체크 포인트는 별표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혈우병과 그 다음에 ITP와 DIC 그래서 이 5가지 혈소판, 출혈시간, 응고시간, PTT, PT 이 5개를 가지고 이게 정상이냐 지연이냐 이걸 가지고 질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우병일 때는 다 정상인데 응고가 잘 안 되고 PTT가 지연된다 그랬었죠. 2가지만 이상이고 나머지는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혈소판이 감소하는 출혈성 질환이야. 그렇기 때문에 출혈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나머지는 정상이에요. DIC는 혈소판 수치도 떨어지고 출혈도 지연이 되고 응고도 잘 안 되고 PTT, PT가 다 지연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최소 여러분 체크포인트의 이 5가지 항목에 따른 진단하는 기준 요거는 머스트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